두 번째 세션은 이메일 마케팅 고민 AI와 함께 해결하기입니다. 앞선 세션에서 이메일 마케팅 업무를 네 가지 단계로 살펴보고 각 단계에서 AI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많은 이메일 마케팅 담당자분들이 기획부터 콘텐츠 작성, 그리고 성과 분석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AI를 활용하고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메일 마케팅에 관한 고민들도 분명히 존재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각 단계별로 이메일 마케팅 담당자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느끼는지, 그리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AI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획 단계에서는 63.5%가 자동화 시나리오를 추천받고 싶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타깃과 목적에 맞는 자동화 시나리오를 AI와 함께 구성하고 싶은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레터 자동화 시나리오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AI를 활용할 때 단순히 고객에게 판매를 유도하는 뉴스레터 자동화 시나리오를 추천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면 원하는 답변을 듣기 어려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영상처럼 그렇게 요청을 해보면 AI는 커머스나 쇼핑몰 중심의 템플릿형 시나리오를 제안을 해줍니다. 때문에 스티비 같은 B2B 사스 기업의 마케팅팀이나 영업팀은 목적에 맞는 시나리오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괴리는 AI가 요청의 맥락과 기대 결과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요청의 맥락과 기대 결과를 프롬프트로 정리하는 일이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키워드에서 문장으로 확장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상담 예약 전환을 위한 자동화 시나리오가 필요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 이메일 뉴스레터 서비스의 마케터라는 자아, 그리고 상담 예약 전환이라는 목표, 그리고 자동화 시나리오라는 수단이 주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를 바탕으로 프롬프트로 풀었으면 장표와 같이 프롬프트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B2B 사스 서비스 스티비의 마케터입니다. 지난 분기 동안 리포트를 배포하며 이메일 마케팅에 관심이 높은 리드를 수집을 했습니다. 라는 맥락을 작성을 했고요. 수집한 리드를 대상으로 영업팀의 상담 연결을 유도하는 자동화 이메일 시나리오를 만들고자 합니다. 라는 기대 결과를 가진 프롬프트를 완성을 했습니다. 이 짧은 설명을 덧붙이는 것만으로도 AI의 이해도가 훨씬 높아지고 보다 상황에 맞는 답변을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한두 문장 정도 더 추가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저는 맥락 부분에 고객의 온도나 행동을 추측할 수 있는 문장을 추가를 했는데요. 리드들은 서비스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아직 상담 예약이나 데모 신청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장을 추가를 하면서 AI가 시나리오의 톤이나 접근 방식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요청 행동도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저희 제품이 가진 브랜드가 가진 가치와 신뢰를 기반으로 고객을 설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단순히 이메일 발송 간격이나 횟수뿐만 아니라 꼭 포함하고 싶은 내용을 블렛으로 따로 추가를 했습니다. 우리 제품이 해결해주는 문제와 우리 제품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리고 고객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고객 사례, 마지막으로 상담 예약을 유도하는 CTA,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달라는 방식으로 프롬프트를 작성을 했고요. 이렇게 콘텐츠의 방향성과 목표까지 알려주면 실제로 활용 가능한 시나리오를 보다 정밀하게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보여드린 프롬프트를 AI에게 제출했을 때 얻은 결과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프롬프트를 제출했을 때 AI는 자동화 이메일 시나리오를 제안해 줍니다. 이때 밑에 내용을 보시면 취소표가 쳐져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은 그 챗GPT의 마크다운 용법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이라 일단은 무시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위에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발송 구조와 간격 부분에서는 2, 3주의 기간 동안 3에서 5일 간격으로 총 4회 이메일을 발송하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거는 스티비의 제품 특성상 B2B 제품이기 때문에 그 의사결정이 너무 촘촘하지 않으면서도 맞춰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발송 구조와 간격을 제안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메일별 시나리오도 네 가지를 제안을 해 주었는데요.
첫 번째 이메일을 보면 문제 인식과 공감이 주요한 키워드입니다. 리드를 확보한 직후이기 때문에 당신이 겪는 문제를 우리 서비스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방식으로 공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 되었고요. 그래서 제목 예시에서도 혹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지와 같은 방식으로 공감을 이끌어내는 이메일을 작성하라고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메일은 솔루션과 가치 제안이 주요한 키워드인데요. 우리 제품을 쓰면 이런 한 방식으로 이메일 마케팅이 성과가 바뀔 수 있다. 라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솔루션과 기능적인 강점을 전달하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세 번째 이메일의 경우에는 고객 사례를 기반으로 한 신뢰 확보가 주요한 키워드입니다. 다른 고객 사례를 예시로 들면서 다른 기업도 쓰고 있다. 라는 사회적 증거를 바탕으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을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마지막 이메일인 네 번째 이메일에서는 강력한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서 상담 예약이나 데모 신청을 강하게 푸시하는 것을 제안을 해주었는데요. 때문에 핵심 메시지로 지금 상담을 신청해야 되는 이유, 혹은 영업팀과 지금 연결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가치 같은 것들을 포함해라 라고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또 이때 참고할 수 있는 디자인 팁이나 톤앤 매너 같은 것도 함께 제안을 해주었고요. 그럼 다시 장표로 돌아와서 두 번째로 콘텐츠 작성 단계에서는 79.4%가 오픈율을 높이는 이메일 제목을 추천받고 싶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AI에게 뉴스레터 제목을 추천받으면서 고민하는 시간을 덜고 또 뉴스레터 콘텐츠 자체에 집중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최근 스티비는 AI가 본문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뉴스레터 제목을 추천해주는 제목 추천 기능을 베타로 선보였습니다. 몇 주 전 스티비 뉴스레터에서는 실제로 제목 추천 기능을 활용을 해서 A/B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 실험 결과를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실험은 평소처럼 뉴스레터 본문을 작성한 뒤에 두 가지 제목을 선정을 해서 A/B 테스트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A안은 마케터인 제가 작성을 했고요. 콘텐츠를 작성할 때부터 염두에 두었던 제목입니다. 뉴스레터 레이아웃을 결정하는 세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레이아웃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준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또 세 가지라는 수치를 활용해서 구체성까지 주었습니다. B안은 AI가 제안한 다섯 개의 제목 중에서 A안과 소구 포인트가 겹치지 않으면서도 메시지가 명확했던 문구를 선택을 했습니다. 구독자의 행동을 유도하는 뉴스레터 레이아웃 전략이라는 제목을 짜주었는데요. 콘텐츠가 제시하는 해결 전략이 구독자의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흐름을 반영을 하고 있었고, 또 전략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문제 해결에 신뢰감도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쓴 제목인 A안과 제목 추천 기능이 제안한 제목인 B안 중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었을까요? 실험 결과는 A안의 오픈율이 21.4%, B안의 오픈율이 21.2%로 나타났습니다. A안의 오픈율이 소폭 높았지만 그 차이는 0.2%포인트로 유의미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제목 추천 기능이 제안한 제목 역시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클릭률의 경우 두 제목 중 B안이 더 높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목 추천 기능이 오픈율만을 높이기 위해서 자극적인 제목을 제안을 했다면 구독자가 이메일을 클릭한 이후에 제목과 본문의 괴리감을 느껴서 클릭률이 낮아졌을 가능성도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두 제목의 클릭률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AI가 제안한 제목이 콘텐츠의 톤앤 매너와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한다는 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제목 추천 기능을 활용을 한다면 본문 콘텐츠를 기반으로 다양한 소구점을 탐색하고 빠르게 A/B 테스트를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메일 제목 전략을 감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과 분석 단계에 어떤 고민이 있는지 물었을 때 96.8%가 발송 후 데이터에 기반한 인사이트 도출이 필요하다.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AI에게 발송 성과 요약과 인사이트를 요청하고 다음 뉴스레터에 적용할 액션을 제안받고 싶은 니즈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는 스티비의 통계 데이터를 활용해서 AI의 도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스티비의 통계 탭에서 기간을 설정하고 이메일 목록으로 내려가서 목록 내려받기를 클릭하면
이메일에 따른 발송 성공률, 오픈율, 클릭률과 같은 성과 지표를 CSV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을 개인이 직접 가공하고 해석하면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시선에서 인사이트를 얻고 싶다면 CSV 파일을 AI 도구에 첨부하고 이 뉴스레터는 왜 반응이 좋았을까? 이러한 방식의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성과 분석 전략을 고민할 때도 AI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려면 좋은 질문을 프롬프트에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장표의 프롬프트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메일 뉴스레터 서비스 스티비에서 뉴스레터를 매주 발행하고 있는 마케터입니다. 이메일 마케팅을 통해서 고객과의 관계를 만들고자 하는 담당자를 타깃으로 이메일 마케팅 팁과 실제 사례 중심의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구독자는 약 5천 명이고요. 이들에게 업무에게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매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맥락을 작성을 했고요. 또 최근 발송 성과를 바탕으로 뉴스레터의 오픈율을 개선할 수 있는 이메일 제목 전략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라는 기대 결과를 함께 작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AI가 단순한 조언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성과 기반의 전략을 제안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맥락과 기대 결과에 이어서 이번에는 요청 행동 부분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청 행동 부분이 길게 보이지만 한마디로 말하자면 CSV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사이트를 도출해달라 이고요. 이러한 내용을 총 두 가지 구조로 나누어서 전달했습니다. 첫 번째로 첨부한 CSV 데이터의 특징을 최근 12주간 발행한 뉴스레터의 발송 성과 데이터라고 정의해서 설명을 해주었고요. 두 번째로 분석 항목을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요청을 했습니다. 총 세 가지로 구성을 했는데요. 성과의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12주간의 오픈율, 클릭률 추이를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것에 더불어서 눈에 띄는 지표 상승과 하락 시점이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지 추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어서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비교하기 위해서 오픈율이 높았던 이메일 제목들의 공통적인 특징, 즉 주제나 표현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해달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반대로 오픈율이 낮았던 제목과의 차이점도 알려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을 제안받기 위해서 이러한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이후에 뉴스레터에 반영할 수 있는 제목 가이드를 제안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도 프롬프트를 실제로 AI에 제출을 했을 때 얻은 결과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여기 있는 부분이 CSV 파일을 첨부한 부분이고요. 여기 있는 부분이 프롬프트를 제출한 부분입니다. CSV 파일을 바탕으로 이렇게 최근 12주간 뉴스레터의 오픈율과 클릭률 추이를 시각화된 그래프로 표현을 해주고요. 이를 바탕으로 분석을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오픈율은 대체로 20%에서 23% 범위로 움직였으면서 크게 주간 변동 폭은 크지 않지만 몇 차례 눈에 띄는 상승과 하락이 있었다. 이렇게 짚어주었고요. 클릭률은 대부분 0.5%에서 1.7% 범위에 있었다. 이렇게 짚어주었습니다. 특히 특정 주차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점을 짚어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상승 시점과 하락 시점이 왜 있었는지에 대한 원인도 추정을 해주었는데요. 특정 시점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픈율이 상승한 것 같다. 그리고 반대로 특정 시점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픈율이 하락한 것 같다. 이러한 방식으로 추측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위에서 분석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오픈율이 높았던 제목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짚어주기도 했는데요. 스티비 뉴스레터의 경우에는 몇 가지 전략, 몇 가지 질문과 같은 방식으로 구체적인 숫자를 사용한다거나 오픈율 인사이트를 얻는 법, 혹은 레이아웃을 결정하는 법과 같은 방식으로 문제 해결 중심의 표현을 쓰는 것이 오픈율이 높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이런 인사이트들은 실제로 저희 스티비 뉴스레터를 발행할 때도 도움이 되는 전략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오픈율이 낮았던 제목과의 비교도 진행을 해주었는데요. 최근에 발행했던 뉴스레터 중에 AI가 추천하는 제목 활용법이라는 뉴스레터 제목이 있었는데 그 주제 자체는 매력적일 수 있지만 제목에서 드러나는 실무 적용 범위가 모호했기 때문에 오픈율이 낮았던 것 같다. 이러한 방식으로
분석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인사이트를 전체적으로 다시 짚어보면서 오픈률을 높이기 위한 제목 작성 전략과 클릭률을 높이기 위한 구성 전략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 개선 단계에 어떤 고민이 있는지 물었을 때 70.5%가 발송 시간과 빈도를 추천받고 싶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오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언제 보낼지, 또 얼마나 자주 보낼지 AI에게 물어보면서 최적의 발송 전략을 발견하고 싶은 니즈로 보입니다. 앞선 사례들처럼 장표의 프롬프트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동화가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누구인지 또 어떤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는지 이런 맥락들은 임의로 생략을 했지만 왜 발송 시간과 빈도를 조정하고 싶은지에 대한 맥락은 구체적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맥락을 살펴보면 뉴스레터의 최근 4주간 평균 오픈율은 약 20%대로 직전 분기 대비 3에서 4%포인트 감소했습니다. 클릭률도 평균 1.8% 수준으로 다소 하락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이메일 발송 시점과 발송 빈도를 조정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기대 결과도 뉴스레터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발송 시점과 빈도에 대한 전략을 제안받고자 합니다.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청 행동은 두 가지 구조로 나누어서 작성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요청인 발송 시점과 빈도에 대한 전략을 제안받되 이때 오픈 성과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구독자가 열어볼 확률이 높은 요일과 시간대, 그리고 고객 경험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피로감 방지 등을 고려한 적절한 발송 빈도, 그리고 여러 가지 코너를 발행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코너별 성격에 따른 발송 전략을 고려하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전략을 적용하기 위한 A/B 테스트 구조와 실험을 했을 때 예상되는 변화 수치도 함께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답변 결과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발송 시점 전략의 경우에는 요일과 시간대로 나누어서 전략을 제시를 해주었는데, CTV 뉴스레터는 아무래도 이메일 마케팅 담당자들이 보는 B2B 성격이 강한 뉴스레터이다 보니까 업무를 시작하는 월요일 오전이나 업무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오후는 피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을 내주었고요. 또 시간대로 봤을 때도 비슷한 이유로 출근 직후에 급한 업무를 처리하는 시간을 조금 벗어나서 9시 30분이나 10시 30분 사이, 그리고 점심시간 직후에 집중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기 전인 1시 30분에서 2시 30분 사이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또 발송 빈도 전략을 보았을 때 스티비 뉴스레터는 매주 1회 수요일에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구독자의 피로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때문에 구독자가 기다리게 하는 구조로 개선을 하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내주었는데요. 때 코너별 분리 발송을 주요한 개선안으로 제시를 해주었습니다. 코너별 분리 발송 제안은 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었고요. 이때 위에서 제시한 전략이 실제로 유효한지, 실제로 작동하는지 알아보려면 A/B 테스트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때 A/B 테스트를 어떻게 할지도 함께 설계를 해주었습니다. 테스트 항목과 테스트 방법, 그리고 테스트를 진행을 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예상되는지 또 함께 예측을 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행 로드맵까지도 짜주었는데요. 1주차부터 8주차 이후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실행 로드맵을 진행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면서 단순한 전략을 얻는 것에서 나아가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테스트하고 또 최적화하는 실행 로드맵까지 얻을 수 있었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렇게 이메일 마케팅 담당자들이 많이 고민하는 부분에 AI의 도움을 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